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지난주 임대차 3법이 통과됐습니다.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법의 취지였죠. 무주택자도 좋은 위치에서 부담 가능한 적정 임대료를 내면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경기도형 기본주택입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주거 안정 획기적이 개선되겠죠. 자연스럽게 소셜 믹스가 되는 것이고요. 지역사회 공동체가 형성될 겁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현욱 사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주거만큼은 안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세 대란의 원인으로 임대차 3법을 꼽고 있죠. 이현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전화로 연결해서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대한 취지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결국 임차인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 다주택자였던 것으로 밝혀진 미래통합당 윤희석 의원의 국회 발언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 대책과 법률이 완벽할 수는 없고 비판받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근거 없고 빈약한 비판 역시 문제입니다. 과거 새누리당이 여당이던 2015년 정부와 여당은 월세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말만 계속했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걸까요? 오늘 2부 변상욱의 눈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2중, 3중으로 관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알리는 노력에도 힘써주기 바란다. 오늘 오후 청와대 브리핑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폭우 대비 메시지였는데요. 오늘 3, 4부 온갖문제연구소에서 최영일, 김기태, 명성건 세 사람이 코로나19 위기에 닥친 홍수 우려와 올여름 건강 또 방역 이슈까지 분석해드리고요. 불붙는 부동산 이슈도 다른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전세냐 월세냐 임대차 3법에 따른 부동산 논쟁이 뜨겁습니다. 내 집 마련으로 가는 길 참으로 험난해 보이는데요. 경기도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해서 30년 이상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 공급 계획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라는 이재명 지사의 신념이 담긴 정책이기도 하죠. 경기도형 기본주택 어떻게 추진될 수 있을지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현욱 사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예, 우선 경기도형 기본주택 어떻게 공급되는 건지 계획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가 요번 이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3기 신도시에 50% 이상의 물량을 그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고 싶다 이렇게 정부에 제안을 한 것이고요. 예, 저희 제안이 채택이 되면 3기 신도시에 대량 공급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 공공임대가 특정 계층, 그 주거 취약계층을 위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같은 경우 유형은 6년에서 10년 공급하고 그다음에 기간이 지나면 또 나가야 되고 그 또 자격 조건을 계속 심사해서 자격이 안 맞으면 계속 내보내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주택자 모두에게 주거 안정이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이 공공임대주택,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또 물량이 적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도록 못 들어가는 분들은 여전히 민간 시장에 남아있게 되는데 주거 불안이 상당히 심하죠. 이분들이 자꾸 무리해서 집을 사게 되는 거고 또 계속 쫓겨다니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무주택자 모두에게 주거 안정을 한번 제공하자 이런 계획을 짠 것이고요. 그래서 자격 조건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들어와서 살 수 있게 하고 30년 단위로 제공하되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서 평생 살 수 있게 하자. 다만 임대료 수준은 저희가
계속 지속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원가는 보존하는 수준으로 맞춰보자 이렇게 모델을 개발한 것입니다. 예. 사장님 일단 그 전화기 수화기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좀 작게 들려가지고. 예.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자격 조건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네. 기간도 30년 이상으로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뭐 분양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임대로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원가를 보존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임대료를 낮추려고 하면 이 용적률을 좀 많이 올려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장기 저리 자금을 좀 조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용적률을 한 500%까지 올리고 장기 저리로 연 1% 정도의 자금을 조달한다고 하면 저희는 시세 대비해서 한 50% 정도 수준으로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게 핵심 요지에 할수록 그 시세 대비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자료가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해본 자료를 보면 뭐 이게 어느 지역이냐 또 뭐 세대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 다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냥 저희가 시뮬레이션 자료로 보면은 조성원가 2천만 원 정도, 평당 2천만 원 정도의 토지에 동일 평형 1000세대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구상을 해본 건데요. 4인 가구 약 공급 평형이 30평형 되겠습니다. 예. 전용 면적 74제곱미터, 방 3개, 화장실 2개의 예. 아주 쾌적한 환경이 되는데요. 예. 월 임대료를 57만 3천 원 정도까지 맞출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예. 따로 없습니까? 보증금은 5,730만 원 그 정도로 구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30년까지 최대 살 수 있겠다. 아니 30년까지가 최대는 아니고요. 평생 사는 거죠. 30년 예.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다. 갱신이 가능하도록. 예. 그러니까 원한다면 평생 살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국토부와는 어떤 협의가 필요한 겁니까? 일단은 이런 유형, 누구나 들어가는 임대주택 유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 유형 중에 무주택자 누구나 들어가는 유형을 좀 신설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님이 이 지구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용적률 500%까지 용적률을 올려달라 이런 요구, 또 장기적으로 자금을 저리로 조달해달라. 이것도 이제 국토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기금 뭐 이 자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들이 좀 수용이 돼야죠.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증금 5천에 월 50 정도면은 예. 지금 뭐 아주 조그마한 원룸 같은 경우에도 뭐 1,000에 50, 60 이렇게 청년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30평대 아파트를 그렇게 50에 살 수 있다고 하면 대단히 좋은 건데. 네네. 결국은 재원 조달이 잘 돼야지만은 이게 무리 없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예, 그럴 것 정부에서 같은데, 예. 장기적으로 장기 저리 자금을 계속 조달해줘야 됩니다. 예. 이게 정부에서 과연 또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까? 국회에서. 이거는 시행령만 고치면 됩니다. 예, 나머지는 법률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누구나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경쟁이 심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이걸 대량 공급하자는 그런 계획이죠. 예. 기존의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는 모델이니까 대량 공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구상한 것은 대량 공급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장기 저리 자금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제가 예. 요구하는 장기 저리라는 것도 연 1%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하거나 이렇게 하면 0.8% 정도의 충분히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1% 정도의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은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 저희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대량 공급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연간 한 30만 원씩 공급하면 15년간 공급하면 450만 원 이런 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뭐 세 사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다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15년 정도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좀 차별하는 네네. 그런 이상한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실적으로는 그런데요. 예. 지금까지는 적자나는 구조다 보니까 안 좋은 곳에 많이 지었고 예. 또 취약계층만 주로 많이 있으니까 또 기피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새로 개발한 이 기본주택 모델은 누구나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부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무주택자면. 예. 그래서 소셜 믹스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핵심 요지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하철 역세권 바로 옆에 이런데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의 공공임대가 가진 그런 단점들은 다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평당 2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게 생각하고 예, 좋은 부지에 들어가기 아주 때문에. 좋은 곳에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아까 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세가 52만 원 되는데 3인 가구는 뭐 42만 원 떨어지겠습니다만. 예. 그 30년 이상 이게 월세는 그럼 안 오릅니까 매년?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2년에 3% 정도의 인상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건 원가만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면 또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 만일 이번에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정부의 어떤 협조를 받아서 잘 이루어지면 네. 요 임대차 3법 새롭게 통과된 것하고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예. 네, 임대차 3법도 결국은 사람들이 자꾸 월세로 지금 내몰리지 않느냐, 그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월세가 없지 않느냐, 결국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저희가 그런 임대차 3법에 의해서 또 주거를 보장하는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그건 민간에서 보장하는 것이고 공공에서 또 충분히 개입을 해서 월세 가구들의 주거 안정을 획기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또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월세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현금 흐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전세로는 그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모델을 맞추다 보니까 월세 모델이 됐습니다. 예. 최근 정치권에서 전월세 논쟁이 있는데 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전세라는 것은 앞으로 집값이 많이 오를 거를 전제로 하고 설계되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된다고 하면 결국은 다 월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관건은 월세를 하되 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결국은 전세를 선호하시는 것도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이 월세 내는 것보다 싸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럼 저희가 뭐 전세 대출 받는 정도의 수준으로 맞춰드릴 수 있는 월세를 제공한다면 충분히 선택이 가능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금리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뭐 전세로 받는 것보다 은행에 넣어봐야 전세금 받아서 이득이 없으니까 월세로 많이 돌리려고 한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또 여유 있는 임대인 경우에 그런 거고요. 예. 네, 갭 투자하신 분들은 쉽지 않겠죠. 네. 이게 그 박근혜 정권 때부터 쭉 있어 왔던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나라도 전세 제도는 점점 사라질 것이고 월세로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네,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전세 제도는 주거가 아주 안정되면 결국은 없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예. 관건은 월세를 저렴하게 해서 집 사는 것보다 또는 뭐 전세 사는 것보다 더 이익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거 혹시 기존에 그 입주해 있던 사람들 네. 반대하지는 않을까요? 그 뭐 이렇게 장기 임대 아파트가 좋은 지역에 들어온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이미 살고 신도시 같은 있는 분들이? 경우에는 그런 이슈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예. 신도시는 뭐 기존의 주민들한테 또 따로 집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구도심 같은 데 제공할 때는 조금 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올해 그 수원 내 핵심 요지의 중산층 임대를 이제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주변 반대는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 기본주택은 중산층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반대는 별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지려고 하면 네.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고 법령도 개정해야 하고 네네. 신도시도 구성돼야 하고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대량 공급하려면 시간 좀 걸리죠. 예. 네.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신도시가 2023년 정도 되면 이제 그 토지를 쓸 수 있게 되거든요. 예. 그때 이제 짓게 되면 뭐 빨리 지어도 2, 3년 또 더 걸릴 테니까 대량 공급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해도 대량 공급하려면 2025년, 6년 정도는 돼야 예.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당장 지금 저희가 정부에 좀 도와주면 시범 사업이라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도 지금 저희가 뭐 토지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정부가 협조만 되면 올해 내라도 좀 착공 또는 뭐 사업을 바로 추진해서 뭐 내년 봄이라도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모두의 이재명 지사의 신념이 담긴 정책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만일 경기도지사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지사 뭐 지금 바뀔 일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예. 아니 지금 최근에 뭐 정부 정책도 그렇고 지자체 정책도 그렇고 이 잘 추진되다가 수장이 바뀌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뭐 지금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요. 예. 네. 정부에서도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이 제안이 채택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경기도형 기본주택 반드시 필요한 이유 한마디 해주시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제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주거 안정을 본격적으로 제공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집은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현욱 GH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사장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변상욱의 눈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